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15강으로 그동안 배웠던 기능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ITQ 엑셀 시험 문제 1번을 함께 풀어봐서 전체적으로 셀 다루는 법과 함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시트 3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1번 시트를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3번 시트까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시에 3장의 시트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A열의 넓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넓이 해주시면 되고요.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열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다 이번 문제에서는 굴림체 11 크기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클릭했고 셀 전체를 선택하는 제가 이 버튼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글꼴은 이곳에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가 굴림체로 바뀌었을 거고요. 크기는 지금 11 크기 그대로 되어 있어서 굳이 바꾸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은 됐고요. 다시 제가 3번 시트 누르면 이미 이렇게 열이 다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시트 1번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 작업이라고 쓰고요.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3번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3 작업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1 작업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 보실 때에는 이 데이터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 기능 정리하는 차원이라서 제가 미리 데이터는 입력해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범위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모든 테두리 해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 마지막에 있는 두 줄만 잡고 굵은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높이도 조금씩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5행의 머리글부터 시작해서 14행의 머리글까지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22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열도 조금만 넓게 한번 해볼게요. B열부터 시작해서 J열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살짝 그냥 드래그해서 한번 사이즈 늘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열은 조금 더 길게 한번 조절해 볼게요. 스포츠 강자수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 D열까지 하나로 통합시켜 볼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했고요. 대각선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때 테두리라는 탭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대각선이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강료 평균은 I열까지 선택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셀 서식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얘네도 아래쪽을 살짝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이 살짝 두꺼워지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자, 배경의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저희 이만큼 범위 잡고 떨어진 범위라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강좌명과 수강료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정렬 일단 맞춰 놓을 거고요. 색깔도 좀 바꿔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우기 색은 주황색으로, 그래서 주황색으로 처리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 다시 범위 잡고 살짝만 높이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제목,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라 처리가 되어 있어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용두, 문화의 집, 수강생, 접수, 현황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글씨는 홈탭에 가보시면 크기는 24로 하라고 돼 있어서 24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 얘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평 가운데고 수직 가운데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겠죠? 일단 색깔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는 검정의 굵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우기 누르시고 노랑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는 검정색인데 굵게 하고 싶으니 가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도형의 효과는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효과라고 있는데, 그림자에 오프셋 오른쪽을 적용해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셋 오른쪽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처럼 확인란이 하나 필요한데, 그거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L15주소부터 16주소까지 이렇게 4열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얘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런 식으로 일단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얘네 두 개는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앞쪽은 약간 넓이가 좁기 때문에 넓이를 좁혀놨고요. 그리고 16행은 조금 넓이가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높이 처리를 해놨습니다. 15행도 살짝만 좀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곳에 확인이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어서 확인 쓰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는데, 얘가 세로 방향으로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맞춤이라는 곳에 텍스트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고 싶다면 얘 누르셔서 세로 쓰기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 얘네도 가운데 맞춤이 필요해서 가운데 맞춤에 넣어준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범위 잡으시고 내부에 배경색을 칠해줄 거예요. 만약에 배경색을 칠해주지 않으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셀의 선에, 됐나요? 요 비어있는 공간이 비치게 되거든요. 얘 누르시고 흰색으로 채워주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림으로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했기 때문에 복사에 가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만든 셀이 그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복사가 됐고요. H1에 가서 컨트롤 V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붙여넣기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L열부터 5열까지를 지우시면 되거든요.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삭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범위 잡으실 때는 열 머리끌 버튼을 눌러서 잡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뭘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강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고 그리고 뒤에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뒀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셀 서식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겠죠.
저희가 임의적인 상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고, 세 자리마다 컴마를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형식을 일단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 뒤에 원이라는 단위를 붙이고 싶다 하셨으니 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따옴표도 붙이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붙여주니까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고 뒤에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겠죠. G5부터 G12까지 수강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5부터가 여기죠. 여기 G12까지 이 부분의 이름을 수강료라고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정하실 때에는 이 위치에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클릭을 했고요. 수강료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수강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제가 수강료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가 쫙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강좌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동으로 강좌 이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담길 곳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여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 유효성 검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대상이 목록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목록을 여기다 넣을 거냐라고 할 텐데, 원본의 범위가 강좌명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붙어서 제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은 농구를 선택해 놔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도 농구를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서식 제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작을 했고요. 자, 이번부터는 함수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인원은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접수 인원에서 모집 인원을 빼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기 인원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는 해시고 if 가로 열고 마법사 fx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 인원이 크냐 모집 인원보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크다면 접수 인원 빼기 모집 인원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작다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따옴표 2개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모집 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작았나 봐요. 채우기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끌어주시게 되면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눌러주셔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수강 장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강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세미나실이고 2면 연습실이고 3이면 창작실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이걸 풀 때는 choose라는 함수랑 mid라는 함수를 함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수강 번호 두 번째 자리 거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자리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표현할 건지를 처리하라는 거죠. 자, 수강 장소에 넣고 는 해주시고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법사 잠깐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 여기서 숫자 1이 나오면 첫 번째 거, 숫자 2가 나오면 두 번째 밸류 값을 처리하는 건데, 어디서 여기 수강 번호의 두 번째 있는 자리 하나를 뽑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뽑는 미들이라는 함수 이용해 주시면 되고, 가로 열고 여기 B5 주소에 있는 아이 두 번째 자리부터 하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뽑힌 아이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처리가 되시는 건데 1이면 세미나실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2면은 연습실, 3이면 창작실 이렇게 표현해 주라고 하는 거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채우기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채우기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래그 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굵은 선이 아니라 얇은 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수강 장소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강좌 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강좌 수는 디카운트 A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라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문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앞에 D자가 붙으면 저희가 범위 잡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항목명이 반드시 포함돼서 붙어야 된답니다. 자, 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디카운트 A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를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수강 번호부터 시작해서 시작일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필드, 몇 번째 필드를 지금 찾고 싶은 건지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필드, 구분에 대한 게 지금 스포츠가 있는 거죠. 3번 필드에 해당되는 곳에서 검색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크리테리어가 조건이거든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스포츠 강좌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구분이 스포츠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개자를 붙여주는데 문자열 합성을 이용해서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산되신 식 뒤에 %,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개라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문자열 합성 처리되고 개라고 하는 아이가 처리가 돼서 엔터 눌러주시면 3개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렬은 오른쪽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으니 오른쪽으로 처리는 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 강좌 접수 인원의 합계를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sum if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 저희 는 해주시면 되고요. sum if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한번 가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범위는 D5부터 D12까지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5부터 D12까지. 조건이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조건을 검색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음악을 찾아서 그때 합계를 낼 게 무엇냐라고 하는데 합계를 낼 게 이 5부터 시작해서 이 12까지 접수 인원 합계가 필요한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계가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강료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할 건데요. 수강료 평균은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해서 평균을 내림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러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는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자, 그럼 저희는 는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다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마법사 한번 가동시켜 볼게요. 이때 계산할 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에버러지 가로 열고 무엇의 평균이냐? 수강료의 평균이니까 수강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을 이름을 지정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강료라고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손으로 다시 타이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강료라고. 그 다음에 넘버지트는 정수값 부분을 천의 자리를 처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들어있던 500원 부분이 반올림 처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 라운드 다운이 무조건 절사하는 거잖아요.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49,000원 처리가 되겠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어 주셔야 되니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강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VLOOKUP을 이용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는 해주시면 되고 VL 입력해 주시면 VLOOKUP이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FX 눌러서 마법사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VLOOKUP의 형식은 lookup value 그럼 찾고자 하는 값이죠. 자, 농구라고 하는 이 아이를 찾겠다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겠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C5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사이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어느 걸 찍어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1열, 2열, 3열, 4열, 5열에 있는 이 값을 찍을 거잖아요. 수강료요. 그래서 컬럼 인덱스는 5번째 걸 찍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레인지 룩업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찍고 싶다 하시기 때문에 0 또는 false 값 쓰시면 되거든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농구는 수강료가 45,000원이다 이렇게 찾아져서 찍혀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얘가 조건이 뭐가 되냐면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이면 전체 행에다가 글자색을 파란색과 굵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새 규칙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수강료가 5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는 이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G5 주소에 있는 수강료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절대값이 아니라 조건을 검색할 때 저희 행으로는 변해줘야 되잖아요. 열로는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F4키 누르셔서 열은 절대로 묶어놓고 행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행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으냐 5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 조건에 부합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글자를 굵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셀 서식과 함수 처리하는 방법인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번, 3번,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